안녕하세요. 라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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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를 2번 정도 했고요. 헤이 클로바, 헤이 클로바, TV 꺼. 헤이 클로바, TV 꺼. 아, TV 시끄러워서 거실에 껐습니다. 오늘 주담 통화를 2군데 했거든요. 2군데 했고, 그게 한 군데는 저 어디고 대양? 아이 금양. 요새 단어를 왜 자꾸 틀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런지 모르겠네. 금양을 했고요. 그리고 PSK하고 2군데를 했습니다. 금양은 조금 내용을 최근에 이제 뭐 영상을 찍어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하는 게 좀 많이 있어서 질문을 좀 다양하게 했고, PSK는 좀 오래돼 가지고 까먹었습니다. 내용을 상당 부분.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좀 물어봤고요.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담당자가 뭐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 출근을 안 하고 공시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본 바로는 뭐 지금 뭐 재고 자산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제 원자재 같은 걸 지금 많이 사놓고 있다,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사놓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수산화 리튬 지르코늄 뭐 LFP에 필요한 건지 물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LFP에는 필요 없고 니켈 때문에 수산화 리튬하고 지르코늄 넣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확인 한번 더 하려고 물어봤었고요. 니켈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니켈이 80% 이상이면 하이 니켈이라고 해서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고, 그 80% 밑이면은 탄산 리튬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커뮤니티도 올렸지만 SK, 삼성, LG 전부 다 하이 니켈로 가고 80% 이상 간다, 90% 이상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수산화 리튬은 대세가 돼가고 LFP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고, 2차 전지는 투자가 끝났대요. 1차적인 투자 다 끝났고 증설하는 거 아니면은 딱히 얘기할 거로는 없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는 지르코늄은 지금 납품은 하고 있는데, 지르코늄은 좀 볼륨이 작고 본격적인 본계약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뭐 얘기로는 조만간 할 것 같다고 하고, 수산화 리튬이 볼륨이 큰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올해 2달밖에 안 남아서 힘들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튬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뭐 수산화 리튬으로 만든 건지, 뭐 거기 자회사가 있어서 그걸 한번 물어봤더니만, 뭐 리튬이 고객사가 사서 보내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사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일단 주담이 와야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수소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수소연료 전지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이 MEA입니다. 40%가 MEA이고, 거기서 이제 뭐 MEA 자체를 다 만드는 건지, MEA에 보면은 촉매하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 하고 분리막하고 세 개 합해서 멤브레인까지 합해서 MEA라고 하는데, 거기서 촉매만 만드는 건지 물어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대요. 백금 얘기 들은 것 같은, 백금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촉매일 수도 있고, 뭐 촉매 얘기하면서 백금이 나와서 뭐 그렇게 들은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MEA인지 아닌지는 주담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상에서는 MEA를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수소연료 전지에서는 MEA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코롱인더가 작년에 미국 고사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사에 기술을 받아가 올해부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미 공장으로 알고 있고요. 구미 공장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구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발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발포제가 3분기에는 약간 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 4분기에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발포제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발포제가 이제 뭐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스틸렌, PE, PP, PS,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PP 해서 관련해서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거기다 첨가제를 내서 뻥튀기를 뻥 튀겨가지고 신발에도 들어가고 뭐 이제 타이어에도 들어가고 뭐 각종 뭐 이제 수지 고무 들어가는데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거 됐다. 그러니까 PS가 폴리스틸렌입니다. 스틸본 같은 거 얘기한 거, P가 폴리에틸렌, 폴리프리플렌 이런 거에다가 이제 발포제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뻥튀기 돼가지고 신발이나 타이어 이런 데 들어간다는 거고, 합성고문, 합성수지 쪽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발포제는 크게 돈이 안 되는가 봐요. 얘기를 해보니까 제 느낌이. 그리고 선급금하고 선수금이 많다는 거는, 선급금은 물건 안 받았는데 돈을 준 건데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 같고, 선수금은 미리 돈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자재 관련해서 그런 것 같고, 지르코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볼륨이 작아서 별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는데, 본계약이 되면은 뭐 어떨지는 또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는 지금 지르코늄을 납품을 하고 있어서 뭐 거래는 터가 있는 상태라서 수산화 유통 관련해 가지고는 괜찮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원래 안에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SK 삼성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뭐 해외는 당연히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오늘 LFP 있죠. LFP 이게 대체로 중국에서 미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는 거는 NCMA, NCA이고, 요건 한국입니다. 한국이고, 이거 중국에서는 이게 CATL과 BYD고요. 한국에서는 아시죠? LG, SK, 삼성 SM이라고, 그게 삼성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저 어디고, 테슬라에서 우리는 LFP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요거잖아요. 요거 NCMA 하고 NCA인데, 얘네들은 LFP를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긴 한데, 지금 LFP에는 테슬라 차에 보면은 그 뭐고, 스탠다드 레인지, 그 다음에 롱 레인지, 그 다음에 뭐 프리미엄 레인지인가, 잠깐만요.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고 롱 레인지가 있고, 하나는 프리미엄 레인지라고 했던가 플러스라고 했던가, 하여튼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LFP 이거 테슬라 차 중에 스탠다드 레인지, 롱 레인지, 프리미엄 레인지, 뭐 자동차 뭐 디자인하고 뭐 내부하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주행 거리가 차이가 나요. 주행 거리가.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뭐 한 뭐 380 정도라고 하고, 뭐 롱 레인지는 뭐 480,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더 길거나 뭐 더 좋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스탠다드 레인지가 주행 거리가 짧아요.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LFP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원래 스탠다드 레인지에는 NCA가 들어갔어요. NCA가 들어갔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스탠다드 레인지에는 파나소닉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파나소닉이 납품하는 걸로 있고, 요거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기하는 게, 어차피 스탠다드 레인지에는 LFP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LF 스탠다드 레인지는 가격도 싸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차피 NCMA가 안 들어갈 거다. 그리고 뭐 전기차 저기 부분은 전기차 테슬라 쪽에서 스탠다드 레인지는 어차피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LFP가 어차피 가야 될 거고, 저거는 LFP가 30% 정도 차지할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롱레인지나 이 뒤에 뭐 더 프리미엄 이런 거는 NCMA가 차지를 한다.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를 LFP가 못 맞추기 때문에 요 나머지 70% 정도 요거는 NCMA가 한다.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70이죠. 70%로 보고 있고 스탠다드 레인지 쪽에는 30% 정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는 어차피 LFP로 간다고 보고 있었고, 엄밀히 말하면 요 영역은 NCM의 영역이 아니었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어차피 요 영역은 LFP 영역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어차피 뭐 저기 저 스탠다드 레인지 쪽에는 테슬라에서 LFP를 넣는다고 했지만 그 스탠다드 레인지에는 NCA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고, 요 NCA 배터리에는 파나소닉 일본이 납품하고 있어서 한국에는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전 세계 시장에서 30%는 LFP 들어간다고 봤고, 우리 한국은 요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대부분이 지금 뭐 의견이 별 차이는 없다,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기차 자체가 온도가 떨어지면 충전 속도도 느려지고 주행 거리도 짧아져요.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그런데 충전을 해보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 시간 차이가 꽤 나요. 그리고 달리는 거리도 꽤 나고, 제가 아산에서 창원 왔다 갔다 할 때는 여름에는 달리고도 좀 남았는데 겨울에는 조금 모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직접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시를 냈죠. 지금 어디고 쟤들 누구 공시를 냈습니다. 저 LNF에서 공시를 낸 게 솔직히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왜냐? 자기들은 NCMA를 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에서 얘기한 거는 스탠다드 레인지에 NCA를 LFP로 대체한다는 거지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자기들은 LFP도 NCMA 하기 전에 해봤기 때문에 LFP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 얘기는. 요 공시 여기 나왔지.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풍문 또는 해봐. 풍문으로 들었어. 보세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NCA이고 NCA는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 그리고 NCA는 자기들하고 상관하고 자기들의 LFP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비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NCA 배터리 쪽에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얘들은 공시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NCA하고 NCMA 하는 걸로 알고 있고, NCA는 세계 2위입니다. 양극재.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하고는 별 상관없다. 대신에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말이 자꾸 틀리네.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금양도 오늘 주담 통화하면서 얘기한 게, 수산화 리튬이 LG하고 계약이 잘 맺어지면은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LFP가 언제 주행거리가 NCMA처럼 나올지 그게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쫓겨나니까 한 400km 돼도 만족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막 400km는 안 되고 한 500km, 600km는 가야 돼요. 최소 그 이상 가야 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큰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00, 500가 안 되거든요. 그래 LFP로 채울 수가 없고, LFP는 온도 때문에 민감해가지고 추위에 또 약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원래는 지금 중국이 이제 뭐 저기 LFP를 밀고 있으니까 CATL, BYD가 있어가지고 중국에 차를 많이 팔아야지 테슬라가 잘 나갈 수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도 시진핑이 야임 자식아 LFP 좀 밀어라 크니까
밀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전기차가 워낙 가벼우니까 LFP가 좀 무겁거든요. NCMA보다. NCMA가 무겁고 가격은 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LFP를 딱 차에 깔아 놓으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차가 이제 안정감이 가는 거죠. 무게가 쫙 깔리면서. 그리고 전기차가 부품이 일반 화학 저 뭐고 화석 연료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서 차가 가볍거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차만큼 들어가고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것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으로는 화석 연료만큼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내일 되면은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저거는 뭐 NCA 안 하면은 뭐 에코프로비엠은 NCM을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배터리 시장도 LFP용, NCMA용으로 나뉜다. LFP는 단거리, NCMA는 긴거리. 뭐 저기 테슬라에서 뭐 차를 파니까 스탠다드 레인지, 뭐 롱레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파니까 그런 거고, 결론은 단거리 좀 짧은 거리에는 LFP가 들어가고 긴 거리에는 NCMA가 들어간다. NCMA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NCMA는 좀 비싸고, 그래서 코발트하고 이런 게 비싸니까 조금 코발트나 조금 니켈을 높이는 거고, 니켈도 점점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좀 멀리 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결국은 오늘 테슬라 뭐 발표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와, 몇 분 얘기했노? 지금 숨만 쉬고 얘기한 것 같은데 16분 죽겠네, 이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건 문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고 신경 쓸 필요 없다.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일 되면은 LNF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기 PSK 같은 경우에는 PSK 그 담당자가 자신감이 엄청 넘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PR 스트립이 다예요. PSK 같은 경우에는 PR 스트립이 다고, PR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 그게 묻었는 거를 제거하는 부분인데, 그게 보면은 일단 제가 물어봤죠. 이제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ARF와 이제 EUV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PR이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EUV 같은 경우에 이거 뭐고 어딨노? 지금 보면은 EUV 공정에도 적용되고 PR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EUV 공정에 들어가는 PR 스트립 장비는 비싸다. 그리고 PR에 들어가는 물질도 가격이 비싸서 장비 수는 적게 들어갈지라도 비싸서 또이또이 될 확률이 높다. 장단점에 공존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램리스트하고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로펌에서 보냈대요. 로펌에서 자기들한테 내용을 보냈고 자기들은 내용 증명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회신이 없다는 거 보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리스크는 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3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 2, 4분기 실적 좋았어요. 근데 램리서치 그 얘기 때문에 폭락을 해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들어가고, 인텔 들어가고, TSMC는 삼성 경쟁사라서 안 들어가고, 그리고 메모리는 비메모리 중에 밴모리가 당연히 아직은 비중 높은데 비메모리 이제 점점 높아질 거고, 인텔 들어간다는 얘기가 자체가 CPU 이제 비메모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인텔 들어가는 자체가. 그래서 매출 비중이 메모리가 좀 높겠지만 비메모리 높아지고 있고, 제가 이게 자기들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이거 PSK를 안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공부만 해놓고 머리에 남아있는 걸로 오늘 질문했는데, 주가 떨어지는데 뭐 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휴, 참 쪽팔려서 내가 뭐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제가. PSK가 자사주 매입을 9월 28일 날 공시를 했더라고요. 아이, 참 쪽팔리게. 어디 갔노? 그러니까 PSK가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얼마 한다 했더라? 3분기도 좋고 2분기 실적 좋았는데 그거 램리서치 일 때문에 그랬고 그래야 돼가지고 어딨노? 어 200억 원이나 한대요. 200억 원이면 PSK가 3만 5천 원이니까 200억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나누기 3만 5천 원 할게요. 대충. 야, 57만 주입니다. 57만 주. 우와, 57만 주. 이 주식이 얼마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1400만 주인데 50 몇만 주면은 뭐 그래도 조금은 티가 나겠네요. 50만 주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피스키는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3분기도 실적 좋고 2분기도 실적 좋았는데 아직 크게 회복을 못하고 있긴 한데 PSK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양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식 담당자가 다음 달에 오면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금양도 괜찮은 걸로 보이고 PSK도 되게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PSK는 금양은 둘 다 좀 가져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이터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고 며칠 전에 제가 얘기한 뒤부터 상승세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물류 문제 있어가지고 미국의 미국 북미에 하고 멕시코에 뭐 합자회사 세워가지고 미국 멕시코 합자회사를 세워가지고 미국의 뭐 물류회사를 내부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지스가 있다고 했고 얘가 동국제가 48%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미국의 물류 대란이 심해서 그런지 지금 인터지스라를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게 아유 배가 불러서 살 수가 있나. 언제 올렸지 인터지스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인터지수가 3일 전에 올렸고 제가 얘기했을 때 벌써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제가 얘기했을 때 상승세를 약간 타는 중이었고 지금 그 이후로도 한 이틀 정도 3일에서 그 이틀 정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이거 선을 한번 꺼봐야 되나? 그때 선 껐지 싶은데 이거 왜 없지? 여기하고 여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4,000원 좀 넘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한데 수급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외국인도 많이 샀고 기관도 조금씩 사기 시작하고 있고 개인은 오늘 많이 팔아 처먹었네. 이게 물린 애들이 있어서 보자. 물린 애들이 있었나 봐요. 요쯤에서 이건 알겠구나. 아무래도 요 부분에서 물린 애들이 있어서 팔아서 넘겼는 건지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지금 오늘 많이 팔았던 개인들은 뭐 여기나 이 어디에서 물린 게 있어서 많이 팔아 제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개인은 지금 많이 팔아 제꼈고
외국인은 많이 샀습니다. 지금 인터지스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 그 뭐지? 스크, 스크류가 뭐야? 요새, 크루실텍, 요새 왜, 크루실텍이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크루실텍이 오늘 많이, 뭐야? 크루실텍. 다시 떨어졌나? 오늘 세력이 들어와서 갖고 놀았던가 보네. 크루실텍도 오늘 보니까 딱히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뭔가 이게 세력이 들어와서 갖고 놀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아까 20 몇 프로였는데 언제 또 저 많이 떨어졌대. 세력이 갖고 놀았네.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산 것 같고 시간 거래원에 누가 있지? 매수 상위, 매도 상위.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네. 투자자. 요거는 영상을 끄고 제가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오늘 좀 갖고 논 것 같고 크루셜텍도 스마트 센서하고 지문하고 뭐 집 폴더에 지문 들어간 지문 그거 장비 이제 원래는 저가 중저가에 들어갔는데 이제 프리미엄에도 들어가기는 됐다가 저 VS 장비가 어떤 건지 이제 감은 있는데 정말 저게 많이 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없네요. 크루실텍 관련해서도 지금 자료가 많이 없어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 PSK하고 금량은 좋다는 게 이제 좀 느껴지고 자료를 보니까 알겠는데 크루실텍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크루실텍하고 뭐였죠? 인터지스 동국제가 좀 올랐었나? 철강이 워낙 좋으니까 얘는 또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지금 철강 되게 실적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공부는 다음 주에 사지강 지주를 늦었지만은 좀 한번 보려고 하고요. 다른 종목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